감자 1헥타르를 심으려면 시감자가 얼마나 필요한지 혹시 아십니까? 약 2,500kg입니다. 2.5톤의 감자를 밭에 심기 위해서는 또 다른 밭에서 감자를 키워야 하는 겁니다. 무겁고 부피가 크고 냉장 운송을 해야 하고 보관 중에 병이 옮습니다. 그런데 이 2.5톤의 짐을 25g으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걸 해낸 나라가 있습니다. 세계 종자감자 수출의 절반을 장악한 나라, 전국토 면적이 경상남북도 합친 것과 비슷한 나라, 바로 네덜란드입니다. 오늘은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 감자 산업의 심장이 됐는지 그 시스템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감자의 위치를 빠르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세계 감자 생산량은 약 3억 7,600만 톤, 158개국 이상에서 재배됩니다. 밀, 쌀, 옥수수 다음으로 네 번째로 많이 생산되는 식량작물입니다. 이 거대한 시장에서 네덜란드의 위치는 굉장히 특이하죠. 생산량만 보면 세계 시장의 2%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생산이 아니라 수출로 존재합니다. 네덜란드의 감자 수출액은 2024년 기준 약 14억 달러입니다. 그중 종자감자, 그러니까 시감자 수출이 7억 5,850만 달러입니다. 전체 감자 수출의 54%가 시감자입니다. 오늘 기억하실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25g. 이 숫자가 왜 감자 산업의 미래를 바꾸는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네덜란드로 돌아오면 이 나라가 감자를 잘 키우는 것은 맞습니다. 헥타르당 수확량이 45에서 50톤 이상을 생산합니다. 세계 평균 약 22톤의 2배가 넘습니다. 한국이 약 27톤이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수확량이 높다는 게 아닙니다. 네덜란드의 진짜 강점은 감자를 키우는 기술이 아니라 감자를 파는 시스템에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종자감자 산업을 층위별로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육종의 구조입니다. 네덜란드의 감자 육종 역사는 크게 4시기로 나눕니다. 1888년 이전에는 육종 활동 자체가 없었고요. 1888년부터 1940년까지 개인 취미 육종가들이 등장합니다. 1940년대부터는 기업이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1967년에는 종자식물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인 산업이 됩니다. 지금 네덜란드에는 소규모 육종가가 약 150명이나 있습니다. 그중 90%는 대형 회사에 소속돼 있고 중대형 거래회사가 약 15개 있고요. 등록된 감자 품종이 250종이 넘습니다. 핵심은 독점 품종 체제라는 겁니다. 각 회사가 자기만의 품종을 개발하고 그 품종에 대한 권리를 갖습니다. 두 번째 핵심 기업입니다. HZPC. 1898년에 시작된 세계 최대 종자감자 거래사입니다. 19개국 법인에 90개국 이상에 수출을 합니다. 재밌는 건 이 회사의 탄생 구조입니다. 민간의 효율성과 협동조합의 농가 기반이 결합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그리코는 1973년에 설립된 협동조합입니다. 1,300명 이상의 전문 재배 농가가 조합원이고 연간 100만 톤 이상의 감자를 취급합니다. 이 회사도 지역 협동조합들이 합쳐지면서 커진 구조입니다. 세 번째,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인증 시스템입니다. NAK, 네덜란드어로 네덜란드 일반검사기관입니다. 1932년에 설립된 독립재단입니다. 여기서 독립이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NAK는 정부기관이 아닙니다. 독립부가 감독은 하지만 운영은 산업계가 합니다. 이 회사에는 육종가, 재배농가, 상인, 사용자 대표가 모두 참여합니다. 그리고 검사 기준이 EU 기준보다 굉장히 더 엄격합니다. 감자 낭종선충, 갈변부패병, 윤부병, 감자혹병 이 4가지 검역병해 중에 대해 가지고 제로 톨러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라도 나오면 무조건 탈락이죠. 검사 과정을 보면 온라인 포장 등록, 서류 검정, 6월부터 최소 2회 포장 검사, 연간 2만 개 이상의 클론을 중앙 클론 필드에서 모니터링하고 등급 검사 후 NAK 인증서와 식물 여권을 발급합니다. 어렵죠. 어쨌든 간에 철저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분자생물학 연구실에서 사후 검증까지 합니다. 이 모든 비용은 농가가 부담합니다. 품질에 대한 대가를 생산자가 직접 지불하는 구조이죠. 그래서 이 인증서에 무게가 실리는 겁니다. 네 번째는 수출 구조입니다. 2025년 서유럽 종자감자 면적이 10만 7천 헥타르인데 전년보다 9.5% 더 늘었습니다. 이 중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이 80%를 차지하고 있고요. 다만 리스크도 있습니다. 2019년 위조 NAK 인증서가 발견됐습니다. 소비용 감자를 시감자로 둔갑시킨 시기도 있었고요. 시스템이 강하다는 것과 시스템이 완벽하다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시감자가 유통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덜란드가 왜 이렇게 종자감자에서 압도적인지 경쟁력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후와 토양입니다. 북해 연안의 해양성 기후로 여름 평균 기온이 15도에서 20도입니다. 감자 격행이 커지기 좋은 딱 알맞은 서늘한 온도입니다. 일조 시간이 길고 안정적이고 점토질 토양에 지하 수위가 높아가지고 수분 관리도 유리하고요. 여기에 수백 년간 축적된 폴더, 그러니까 간척지 농업의 토양 수분 관리 기술이 더해집니다. 한국과 비교하면요. 한국에서는 시감자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은 해발 700m 이상 고랭지뿐입니다. 강원도 평창 대관령이 거의 유일하죠. 네덜란드는 나라 전체가 감자 적지인 거죠. 둘째는 수확량 차이입니다. 네덜란드는 헥타르당 45에서 50톤 이상을 생산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한국은 약 27톤 정도고요. 반면 아프리카는 평균 약 10톤 내외에 불과합니다. 네덜란드가 아프리카에 시감자를 수출하는 이유가 여기서 보입니다. 좋은 시감자 하나로 수확량이 2배, 3배로 바뀌기 때문이죠. 셋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감자를 파는 것보다 시감자를 파는 게 낫습니다. 이게 네덜란드 전략의 핵심입니다. 종자감자 수출이 전체 감자 수출액의 54%라고 했습니다. 식용이나 가공용 감자보다 톤당 단가도 훨씬 높습니다. 거기에 로열티 수익까지 추가되고요. 이 돈이 다시 육종 R&D에 투자됩니다. 그렇다고 로열티를 내는 농민이 손해보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확량이 그보다 훨씬 더 늘어나기 때문이죠. 시감자를 팔고 품종 로열티를 받고 그 돈으로 더 좋은 품종을 만들고 다시 파는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든 겁니다. 프랑스는 가공, 특히 냉동 감자 수출이 중심이고 독일은 내수 중심입니다. 네덜란드만 밸류체인의 최상류, 그러니까 종자를 장악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넷째는 제도적 기반입니다. 1967년 종자식물법을 제정했잖아요. 이 법이 육종과의 권리를 확립했습니다. 새 품종을 만들면은 그 품종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게 해준 거죠. 그래서 민간기업이 감자 육종에 돈을 쏟을 이유가 생긴 겁니다. 거기에 와게닝겐 대학이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농업 인프라가 있고 NAK라는 산업계 자율인증 시스템이 결합했습니다. 정부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 하도록 판을 깔아준 거죠. 아까 처음 시작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5g의 정체를 밝힐 시간입니다. 먼저 감자는 수천 년 동안 씨앗이 아니라 덩이 줄기로 심었는지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감자는 4배체 작물입니다. 유전자가 4세트, 즉 4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감자는 4개가 섞이니까 교배하면 형질이 마구 갈라집니다. 균일한 품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감자를 잘라서 그 자체를 심는 영양번식을 해왔습니다. 이 시스템의 문제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덩이줄기 감자로 심으려면 무겁고 부피도 크고 냉장 운송도 필수적이고 보관 중에 병도 전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기한도 굉장히 짧습니다. 2006년 네덜란드 와게닝겐에서 솔린타라는 회사가 설립됩니다. 이 회사의 목표는 감자를 2배체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4배체를 2배체로 전환하면 토마토나 옥수수처럼 하이브리드 육종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씨앗으로 감자를 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걸 만드는데 18년이 걸렸습니다. 그 결과물이 True Potato Seed, 진짜 감자 씨앗입니다. 비유전자 변형, 자연교배 기반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GMO가 아닙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 감자 종자는 1헥타르에 2,500kg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설린타의 TPS, True Potato Seed는 1헥타르에 단지 25g만 필요합니다. 봉투 하나면 충분하죠. 운송 비용의 99%를 줄였고요. 배달 시점에 병이 전혀 없는 무병 상태입니다. 저장 수명도 수년이 되니까 연중 가용 가능하죠. 2,500kg이 25g이 된 겁니다. 상용화도 시작됐습니다. 2024년 캐나다 정부가 솔린타의 품종 3개를 승인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역병에 대한 복합 저항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이 기술이 기존 네덜란드 종자감자 산업을 위협하는가? 단기적으로는 아닙니다. 솔린타 TPS는 주로 개발도상국 소규모 농가를 겨냥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좋은 시감자를 구하기 어려운 시장을 공략하는 거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대형 상업농도 TPS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70만 톤을 수출하는 기존 종자감자의 무역 모델이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거죠. 흥미로운 건 이것도 네덜란드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자기 산업을 자기가 파괴적으로 혁신하고 대체하는 거죠. 네덜란드 원예화해 산업에서도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기존 산업을 파괴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거죠. 자, 이제 한국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국의 시감자 생산은 강원도 감자종자진흥원에서 시작됩니다. 1969년에 설립됐고 해발 700m 이상인 평창 대관령과 강릉 왕산면에서 시감자를 생산합니다.
직영 포장 50헥타르에서 원원종과 원종 약 800톤을 생산하고 400여 보급종 생산 농가에 공급합니다. 이 농가들이 400헥타르 규모에서 연간 9,500톤의 보급시 감자를 만들어가지고 전국 82,000여 농가에 공급합니다. 네덜란드와 나란히 놓으면 구조가 완전히 다르죠. 네덜란드는 민간기업 주도로 32,000헥타르에서 약 70만 톤 정도의 시감자를 생산해서 90개국 이상에 수출합니다. 한국은 정부 주도, 시감자 면적은 450헥타르, 연 9,500톤 생산, 수출은 사실상 없고 품종은 하나가 거의 80%죠. 네덜란드의 250개 품종과 비교하면 안타까운 수준이죠. 그리고 검사도 공공기관이 합니다. 규모만 다른 게 아니죠.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첫 번째는 역시 기후입니다. 네덜란드는 나라 전체가 감자 생산의 최적지고요. 한국은 해발 700m 이상만 가능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면도 있겠죠. 그리고 기후변화로 30년 전보다 시감자 재배지가 절반 이상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둘째는 제도입니다. 네덜란드는 1967년에 육종과 권리를 확립해서 민간이 감자 품종 개발에 투자할 이유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공공기관 육종에 의존하는 구조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품종 다양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세 번째는 시장입니다. 네덜란드 뒤에는 유럽 가공산업이라는 거대한 배후 시장이 있습니다. 한국은 소규모 내수 시장이 전부이고 가공용 감자는 거의 전량 수입한다고 할 수 있겠죠. 네덜란드 농업과 비교하다 보면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네덜란드로부터 뭘 가져올 수 있고 뭘 가져올 수 없는가? 우리가 벤치마크할 수 있는 것은 품종 다변화 전략이겠죠. 현재는 수미가 거의 80%에 달하는데 수미 의존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할 수 있겠죠. 가져올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솔린타형 TPS 기술의 도입입니다. 한국의 고랭지 제약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후변화로 시감자 재배지가 줄고 있는데 TPS라면은 그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기술적으로 그게 가능하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가져오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네덜란드처럼 규모 있는 민간 육종 투자는 어려울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한국 시장이 근본적으로 작다 보니까 투자 횟수가 안 됩니다. 한국에서는 공공육종을 강화하는 게 어찌 보면 현실적이라 할 수 있겠죠.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시급한 문제는 2008년 감자 관세가 완전히 철폐됩니다. 그때까지 가공용 감자 품종을 확보하지 못하면 감자튀김과 전분 감자 전체가 영구적인 수입 우전에 빠질 수밖에 없다, 아니면 빠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할 수 있는 거죠. 한국이 네덜란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규모도 다르고 기후도 다르고 시장도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는 물어볼 수 있겠죠. 왜 네덜란드에는 HZPC가 있고 한국에는 없는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덜란드는 지금 두 가지 미래 사이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 종자감자 무역 모델을 유지하면서 아프리카 중남미로 시장을 다변화하는 게 있을 거고요. 다른 하나는 솔린타 같은 TPS 기술 기반의 새 모델로 전환하는 겁니다. 제 예상은 아마도 둘 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네덜란드 방식이기도 하니까요. 글로벌 종자감자 시장은 2024년 약 189억 달러였는데 2033년에는 약 25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한국에게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기회가 아니라 질문입니다. 감자는 사실 기술의 작물입니다. 우리는 흔히 종자를 지배하는 자가 식탁을 지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식탁에 오르는 감자 품종은 수미, 대서와 같은 미국 품종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그럼 미래의 우리 식탁은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감자 얘기는 어땠나 모르겠네요. 좀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의 산업을 이해하려 그러면 종자부터 재배 환경, 그리고 기후까지, 그리고 글로벌 시장까지 전부 다 알아야만 가능하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해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꾸 농업 지식 채널 뒷단을 보다 보면 그 지식이 늘어날 수도 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잊어버렸네요.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의존적 먹거리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사단법인 식량과 기후 KFC가 정책 대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식량안보와 농업에너지 전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뉴스레터를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